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제가 전공하는 적천수 천미 강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병장이에요. 질병장인데 오늘이 8번째 강의네요. 그리고 이 원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례명조가 9개라 오늘은 원문이 아주 길어요. 임철철 선생이 말씀을 설명을 아주 길게 하시니까 차분히 따라서 원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례명조 하나 하고요. 다음서부터는 9개니까 4개씩 해서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금수상관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착 되는 거죠.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가 추우니까 차가우면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춥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숫자에 해수소자. 옛날에는요, 해수병 많았습니다. 숨찬 사람들. 예, 근데 많이 이제 약이 좋아져서 이런 병은 없죠. 근데 또 그러니까 차가운 해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면 이 다마라는요, 뭐냐면, 이 가슴 쪽에서 열이 나갖고, 부글부글, 끓어서 뭐가 나오냐,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폐에서 모두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관지고요, 이건 폐예요. 화토가 예수격인데, 그 열한 즉 이게 풍담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 풍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담과 풍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다가 메마르면 또 피부가 가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토니까 피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담을 갖다가 이 약을 병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래담자거든요. 그런데 목화가 많으면 이 가래가 많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독이 생긴다? 우울하면 뭐가 우울할까요? 화금에서 금이 우울한 거예요. 화가 많아갖고 금이 우울해서 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도치를 시켜서 이 생독이나 담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먼저 앞에다 도치시키는 거죠. 금수가 이제 더 본격적 원문으로 앞으로 나와요. 마르고 상하면 이게 뭐냐면 신경이 허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 금은 폐예요. 그리고 수는 신장이고요. 한의학에서도요, 금과 수를 아주 꼭 친척으로 알아요. 그래서 수기운이 떨어지면 이 금도 허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신장이 약하면, 남자 특히 신장이 약하면 폐도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미지황탕이나 이런 거에서 육미지황탕에다 녹용을 집어넣죠. 그러면 이 수기가 올라와요. 그럼 수기가 올라오면 폐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신장을 치료해갖고 금이 튼튼하게끔, 폐를 튼튼하게끔 치료해주는 그 방법이 있죠. 메마르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 신경, 그렇게 콩팥이죠? 이게 허해진다. 수목이 서로 상승, 이기려고 서로 싸우면 뭐가 생기느냐? 비위가 설한다. 비위가 설해진다는데, 이거는 좀 수목하고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수는 신장이고 목은 간이잖아요. 근데 본래는 영양분은 소장으로 들어가서 오줌으로 해서 걸러내고 또 다시 간장으로 올라와서 해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목이 서로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비위가 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비위는 토죠, 우선은. 그러니까 토를 중심으로 해서 수목을 지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예, 명나라 때 적천수 원본에 이렇게 명나라 때 나왔다고 해요. 청나라 때 나온 건 아니에요. 명나라 때 이렇게 이런 이론이 나온 걸 이렇게 유배원이 주가 있고요. 유배원에 주가 있고 다시 이 유배원의 주를 보고서 이렇게 임철저 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배원의 주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실은 진수함 선생이요. 진수함 선생의 명리야건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천수 모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수함 선생의 손을 거쳐서 이런 것이 임철저 선생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임철저가 마무리를 한 거죠. 설하고는 이거를 베낀 거고요. 굴러다니는 책. 그러니까 설하고가 임철저가 진 것을 밝히질 않아서 설하고가 갖다 베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의 뜻은 거의 임철저 선생이 지은 적천수 천미와 비슷하죠. 징의는요. 자, 그래서 제가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원본이 딱딱 끊어 있어요. 설명을 하기를. 아주 이렇게 짧게나마 딱딱딱딱 끊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끊은 걸 저도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시와 해서 금수상관이에요. 금수상관에서 과어한 차갑다. 이 자체가 차갑다는 건 마른 해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매울 신자죠. 그러니까 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요. 서늘하고요. 그러면 진기가 유휴 사그라드는 거죠. 진기가 사그라드는데 반드시 주의는 냉소 차가운 해수를 한다는 거예요. 과어 열자는 이건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는 불승화 화를 이길 수 없다. 이건 화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는 반드시 이 금을 극해요. 맞습니다. 화극금을 해요. 그래서 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불승화 자는 또 뭐냐? 심신이 불교. 심장과 신장이 서로 사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일단 피를 내보내는데 신장 쪽으로 내보내잖아요. 일단 간으로 가요. 간도 거쳐요. 올라오는 것도 거치고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해독을 시키거나 하고 다시 신장 쪽으로 내려가고 그러죠. 그래서 화가 능히 극금한다는 것은 이거 폐죠. 폐예요. 그냥 폐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 동냉 추우면 허화가 돼서 화가 허해져 갖고 상염 위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고로 주의는 이 다마라고 해서 가래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인수격에서는 지나치게 열이 많은 자는 목은 화왕을 따르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 분목이 되죠. 목은 풍에 속해요. 간장에도 속하지만 풍에도 속하고요. 머리도 되고요. 고로 주의는 풍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풍이고 그렇죠. 그래서 과어조자. 그러면 지나치게 또 조열한 자는 화염 토조하니 토가 윤하면 혈맥이 유통시키는데 영위 조화라는 것은 영양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영양이 피부는 또 토에 속하죠. 토에 속하는데 토가 따뜻하면 토가 따뜻하면 따뜻한즉 부드러워진다. 소위 지나치게 메마른즉 피부가 가려움증, 이 소양증이라고 그래서 가려운 거예요. 지나치게 습하면 또 생창, 이거는 뭐예요?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토는 마땅히 습해야 되는데 동토는 마땅히 말라야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재물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화가 많은 자는 주의는 이 가래가 끊을 것이다. 수가 많으면 주의는 해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화 다담자. 이 목화가 성하면 담이 많다. 화가 왕하고 목을 만나면 목은 화를 따르는데 즉 금은 불능극목 목을 극할 수가 없다. 수는 화를 이길 수 없다. 화는 반드시 극을
금을 극하니 폐가 상할 것이다. 그리고 불능하생 아래로 내려가서 신수 생할 수가 없다. 폐를 신장의 수기운을 생할 수 없다. 목은 또한 설수기, 수기를 설하니 신장의 수기는 반드시 메마를 것이다. 그리고 음허, 이거 아주 나쁜 소리예요. 음허하고 화염, 화염, 화가 치서 등이 담이 즉 곧바로 생한다. 생독울금자라는 것은 이게 화가 많아서 금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화가 맹렬하고 물은 메말랐어요. 화는 반드시 목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목은 반드시 당한다. 화가 태움에 당하니 토는 반드시 이건 복글초자예요. 초조하다. 그래서 조토는 능히 취해검, 요거 하나 띄어야 되겠네요. 조토는 능히 금을 물르게 하니 어리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쥐자거든요. 요거 하나 띄어야 돼요. 금이 우울하다 안쪽에서. 그렇죠.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녹아내리니까 우울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취금, 연약한 금은 봉화, 화를 만나면 폐기가 상역해요. 금기운이 위로 거꾸로 생기니까 폐기가 역한즉 간과 신이 둘 다 사그라드는 것이다. 간과 신이 이그러지니 혈맥도 돌아가질 않는다. 가히 칠정이 우울해서 생독이 생기는 독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목화토 금수를 장기에다 해서 전부 절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똑같이 설명을 하세요. 토가 메마른 즉 금을 생할 수가 없고, 화가 맹렬한 즉 스스로가 물을 메말리니 신경이 반드시, 이 신장이에요. 신장이 반드시 메마를 것이다 라는 거, 허할 것이다. 토가 허한 즉 불능재수, 수를 막을 수가 없죠. 목이 왕하니 스스로가 능히 토를 극하니 비장과 신장이 반드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을 하세요. 범차, 이 오행은 불화지병, 화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니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인사도 이거와 상통한다라고 해서, 자 이제 다시 인사로 돌아가는 거 보면 처나 자식을 가지고 논하시기 시작해요. 불과 전집이론, 그냥 요 한 가지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육친도 같이 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병이 말이에요, 이거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연구할 수 있다. 육친지 기흉, 병이 없으면 이 육친의 기름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체, 체질에 대한 일도 비태, 이건 막을 삐자에 편안할 태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안 좋고 이건 좋은 소리죠. 필요, 응험,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 일주가 금이라면 목은 재성이죠. 그러면 국중에 화가 왕하다 그러면 목은 타버릴 거죠. 일주가 불능 임기제, 그 재성을 마땅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화로서의 조살, 화가 생하면서 살을 생하니, 이거 지금 금이니까요. 불을 생해서 조살, 목이요. 살을 도와주는 것이니, 반대로 일주가 기신이 된다. 뭐가 기신이 돼요? 목이 기신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수가 있다든지 수는 거듭해서 목을 생하니 금의 기운은 또 더욱 허해진다는 거예요. 왜? 금일주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활을 하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금은 대장과 폐다. 그래서 폐가 상한 즉 대장은 불참, 폐가 상하면 대장은 펼칠 수가 없다. 불능, 아래로 또 생하길 신수, 신장에 물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수를 설해서 화를 생하니 반드시 주인은 신장과 폐장에 둘 다 생기는 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병이 없다면 반드시 재산이 많아도 파모, 사라질 것이니, 재성이 잘못돼서요. 의식불부, 그리고 의식이 또 펼쳐지질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이런 때구자거든요. 이게 모든 허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무병하면서 재원이 왕한 자는 그 또 병이 또 나빠요. 그 처는 반드시 비루하거나 악할 것이다. 이게 둘 다 없으면요. 이 많으면 마누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좋은 건 없다. 분명히 하나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천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병이 없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하면 이 마누라한테 하자가 생긴다. 자식도 반드시 뭐야? 불초. 이건 불초라는 건 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줄 몰랐는데 이게 바로 달물초자거든요. 예, 초상화할 때 이렇게 써요. 예, 화자는 뭐 저거 하고요. 초상화를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달물초자예요. 그럼 불초라는 건 닮지 못했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어버이의 덕망과 유업을 이을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에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불초소생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초한 놈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불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 필요함 이렇게 끊어서 하면 반드시 경험을 할 것이다. 또한 그 중에 역시 처가 어질고 자식이 초하다. 이건 제대로 좋은 소리예요. 닮았다 아버지를. 그럼 무병하다. 또한 재원도 왕하다. 그래서 재원에서 일로 그 토금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금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역시 국중에서 금수가 있거나 더불어 목화가 정균 고르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득 폐와 신자의 병도 뭐있죠? 얻는 것은 혹시 재성이 많이 파모가 되고 처는 비루하고 자식은 열등하죠. 모두 어디서 있느냐? 세운에서 또 이렇게 목화를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금수가 상처를 받는 이유이다. 그러니 자세하게 살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도 잘 봐야 된다. 불과 집 하나로만 잡지를 말고 논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 철저 선생이 일일이 전부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전부 해놨죠. 자, 오늘 그래서 사례명조가 그리고 오늘이 맞습니다. 8번째 강의라고 했죠. 10번째로 해서 질병장을 끝낼 겁니다. 오늘 요거 상관격 하나를 보겠습니다. 금수상관이니까요. 예를 든 것이. 이걸 아마 한번 올려놓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저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다 쓰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임진, 임자. 아이고, 대단하네요. 임진, 임자, 신유. 맞죠? 금수상관격이에요. 기축. 전부 지지로 다 수잖아요. 우열에도 다 수죠. 이건 다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신금생어 중동이잖아요. 금수상관이다. 국중에 전무화기 하나도 화기가 없어요. 금한순행 금은 차갑고 물은 냉하다. 토수비동 토가 습해서 얼어 있다는 거예요. 초환 처음에 냉수 차가운 해수를 걸렸어요. 그러나 상관폐인 상관이 그래도 인성을 딱 폐인을 하고 있어서 격국이 순청하다. 그게 아니라 대운이 잘 흘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체 토화용조에서 불용이에요. 토화를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수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럼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금, 수, 다시 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 오니까 되는데요. 이 화운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큰일 나요. 그런데 병진대운에 그만 끝이 난다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격국이 순청하고 독서 과목성성 그냥 책을 읽으면 눈 앞으로 한 번만 지나가면
그냥 다 달달 외는 거예요. 그래서 전연입반, 일찌감치, 개축도 괜찮아요. 그래서 국립학교에 들어갔군요. 갑인을묘 좋은 운이죠, 이거. 설수지기, 수를설하니 가업증대, 집안이 막 크게 일어났어요. 병진운에 수화가 상극하여서 득질, 병을 얻었죠. 병인년, 이때 병인년에 화금이 왕해짐으로써 수가 더욱 격해져서 마침내 약증으로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수에 대한 얘기니까 신장에 대한 허약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약증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현대명약적으로도, 현대병에서도 이런 약증이 있답니다. 이 472번의 약증에서 심신의 병변으로, 심장과 신장의 병변으로 전기가 극도로 쇠약해서, 이 약증이라는 게 남자가 그런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전신성 허약증이 온다. 소음 한화증도 있고 오한 관화증인데, 오한이라고 해서 막 추워서 막 달달 떨면서, 이거 뭐야, 권화라는 건 피지를 못해요, 몸을. 막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이게 참 상한론에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참조했어요. 사주체의 구조상 금호행이 수행으로만 이루어진 형국이다. 즉 연주의 임진과 월주의 임자가 지지로 자진수국을 이루고 있고, 일주의 신유와 시주의 기축은 축유 근국을 이루고, 시간의 기토는 토의 가변성에 의해 금화가 되어 연주 월주가 일심이 되고, 일주 시주가 일심이 되어 금생수하는 상관격이다. 결론적으로 금수상관 희경간의 작용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서 만약 이러한 경우 대운에서 관성운을 만나면 오히려 분쟁을 일으켜 명주에게 치명적인 작용을 나게 되어 있다. 다행히 갑인을묘대운에 강한 수세를 설계하는 작용으로 가업대증하되었지만 병진눈에 이렇게 됐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도 오행지수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원령을 득지한 수오행이 더욱 강할 것이라, 이를 극지하는 토화 용조를 찾으니 부재불용하고 다시 수목 용조를 찾으니 강황한 수오행이 있어 수체 목수 용조에 목이 용신이 되고 수가 시시되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철전인과 같이 오행체형론으로도 토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평진전에서 뭐 금수상관격이죠. 자, 그래서 시간도 됐고 오늘 451번 이거 제가 뽑아놨죠. 이거 하나니까요. 자, 여기까지예요. 갑인을묘 끝이면 병진에는 아주 끝나는 거예요. 화가 꺼져버리죠. 이걸 무난히 넘긴다 해도 정사무호를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요. 너무 지나치게 차기 때문에 그래요. 약증이라는 거 하나 참 찾아봤더니 다음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네요. 심장과 신장의 허약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